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42회 중화란. 대중화. 대중화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인 향상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구의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1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재벌지 대찰이라고 했습니다. 이 곤륜산맥인 백두산의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오학 중의 하나인 묘향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향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재벌지 대찰인 것입니다. 재벌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학은 조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는 말은 신시계천의 무대 백두산인 태백산, 수양산, 여산, 열산, 금강산이 오학의 조정이요 개경은 천하의 사해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타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명 황해도 해주는 박주, 박달, 아사달, 박당, 피양, 하주, 화주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주에서 행해진 것이 원불도학인 천도였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바로 박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박달,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박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무엇입니다. 이 박달을 성취하신 분이 박달님입니다. 그리고 이 박달님이 주석하고 계신 것이 바로 박달입니다. 박달 부도는 천조가 되었고 그 천조가 있는 중원지역이 중화가 되고 네 보살부 네 코리아가 있는 사방이 사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 하, 이는 보살님 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살에서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천하사해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박달을 잘 지어가고 있는 고유한 천하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왕부가 그 옆에 건부를 차리는 명분으로 바로 자신들이 박달의 세상과 그 질서를 지키는 박달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수도와 산과 강에다가 박달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입니다. 박달은 샥달, 키타이, 카타이, 카라이, 까레이, 구루, 구리, 고려이기도 합니다. 샥달은 학달, 해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하, 호석, 색이 되기도 합니다. 박달은 박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박이 되면 밝은, 밝음, 바르, 바르간, 바그란, 바르완, 바그람, 카불 등으로도 쓰입니다. 밝은 것은 화남, 볕이 드는 양산이 되며 또한 남양, 남쪽에 남산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태백산의 클테가 수양산에서는 머리수로 바뀌었고 종남산에서는 마루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갓집이란 말은 맏아들 즉 큰 아들의 집이란 말입니다. 마루나 머리란 말은 그 말의 시초가 마지에서 나온 것인 줄도 알겠습니다. 종교란 바로 그러한 종갓집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의 종갓집은 단 하나, 천하의 중심이었던 중앙아시아 경도인 서울의 금성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금성 천조가 바로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이 이곳에서부터 기원이 되고 또한 귀결될 대중화입니다. 대중화가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금성 천조였다면 과연 소중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소중화, 동학의 경전 용담 유사에는 역사에 많은 비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안 X가 기자조선의 실체를 밝힌 배경도 용담 유사에 있었습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 유사의 무대 용담은 천황님이 지었던 용성에 있었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 유사의 용담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동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안 X가 동학의 가사 용담가의 지명과 상황들을 정확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용담이 바로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입니다. 국호는 조선이요 우포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서로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월성 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백오 전에는 조선을 고죽국인 고구려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곳 경주가 바로 처생 시스템의 중심 해주인 경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경주의 군명 동경은 경도인 서울의 동부 지역이 동경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가운데 중심 지역이 중경으로 이곳에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위치되어 있었으며 경도인 서울의 동부인 동경에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에 남양 남원이 있었으며 경도인 서울의 서부인 서경이 평양이었습니다. 중경, 동경, 서경은 모두 한 지역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곳 동경의 경주 근처가 또한 왕부가 있었던 관중으로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모든 관중과 동경의 정황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때 왕도로서 1000년 아닐런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현 조작된 역사에서는 기자 조선이 평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때의 왕도를 동경인 경주라고 합니다. 기자는 제후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천황님들을 기자라는 제후로 만들어 그 존재를 삭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굴레다기, 한풍,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한평의 군명 기성이란 바로 기자 조선의 무대로 우리 역사서에는 평안도 평양, 전라도 한평, 경상도 경주에 기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잘난 강단 사학자들 이것 한번 해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동경으로 동도와 동일한 지명이며 한양을 신부라고 합니다. 경도인 서울을 신씨 개천의 무대 귀신 신자의 신씨 신도라고 했으며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을 세신자의 신도라고 했습니다. 금오는 남산이요 구미는 서산이라.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금오로 남산이란 남양, 남원, 남평에 있었던 산이 남산입니다. 이곳에서 남씨가 탄생하는 오직 한 군데인 고유명사입니다. 남산이 바로 민족의 용산인 금강산입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탕구루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며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며 전라도 남평의 군명이 오산으로 까마귀 오자의 오산은 남산 중 천황님이 계셨던 오장라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주를 또한 소하소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산이 소산입니다. 이 경주의 남산이 바로 경도인 서울의 남산, 금강산, 수양산, 종남산입니다. 봉황대 높은 봉은 봉고대동 하여 있고 평안도 평양의 고적편에 봉황대는 부서남 십리 다경로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 봉황대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과 천황님이 계셨던 중간에 있었던 지역의 누각입니다. 그러면 평양의 십리거리에 경주와 한양장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군명 서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평양의 평양성과 경주의 외곽성이 일정 지역 교차한다고 했습니다.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경계한 관중의 한양장안 지역을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봉상에 중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아반궁과 조선의 전궁 경복궁도 모두 이곳 관중의 봉상에 있었습니다.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경계한 만중산, 한양장안의 중심, 이곳이 중국사 25사 왕조들의 궁궐들이 있었던 화양의 촉인 관중으로 이곳이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와 접경에 있었습니다.
동읍 삼산 볼짝시면 신선없기 개의하다. 서읍주산 있었으니 추로지풍 없을소냐. 경주의 군명 동경과 동읍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충청도 보은의 군명을 삼년산 보령 삼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보은의 군명이 삼산으로 충청도 보은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산천 방불 무릉천. 곤지내시의 천간에는 무릉과 비슷하니 하필 다시 복내도에 신선을 구하리오라고 했습니다. 복내도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칠토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을 귀성이라고 합니다. 제왕의 성인 한성 공내성의 불이성을 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경주에 가까운 곳에 제왕의 성이 있었습니다. 경주가 있었던 곳이 복내풍악의 금강산이었습니다. 곤륜산 일지맥이 중화로 버려있고 동방 구미산은 소중화 생겼구나. 천황님이 계셨던 구미산 지역을 소중화라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인 금강산을 재벌지 대차린 백두산, 수양산, 종남산, 수미산, 불암산, 태백산, 금산, 아미산, 곤륜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금강산 중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주가 있었던 곳을 중화, 대중화라고 하며 천황님이 계셨던 곳을 금강산의 끝자락인 구미 또는 소중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미산하 일정각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용담이 공주, 남원, 수안, 경주 등에 있었다고 하며 이곳이 구미산으로 일천지하 명성지로 만학천봉 기암계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아시아바트에서 이곳까지 약 500km의 산맥이 일직선으로 쭉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만학이며 천봉입니다. 향산 별곡의 단군대의 묘사를 인용합니다. 중대를 겨우 넘어 단군대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상구의 흰 구름이 봉 위에 절로난다. 향나무 등굴 아래 흰 인을 리라댕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하니 성인인가. 옛말이 창망하니 누구더러 물을 것인가. 만학천봉이란 일천봉우리가 일렬로 쭉 도열해서 맨 끝에 불쑥 솟은 1월 오학도의 무대를 향해 땅에 엎드리듯이 박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판소리 단가 모음집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가의 대표 선수 만고강산을 인용합니다. 만고강산 유라말제 삼신산이 어데매뇨. 일봉내 이방장과 삼영주 이안이냐. 죽장 짓고 풍을 실어 복내산을 구경갈제 경포 동정호 명호를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사와 총속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내산을 올라서니 천봉만학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 백척폭포 급한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깨어일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성경일시 분명구나. 산맥의 봉우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만학천봉, 천봉만학이고 그 만학천봉의 끝부분에 삼신산인 복내풍악의 일봉내, 지리산의 이방장, 영주인 한라산의 삼영주가 있었습니다. 천만전 지내온들 아니 있자 맹소해도 무심한 구미용담 평지대기 애달하다. 소세 동점의 시대 동학천도의 청경 안에 있었던 구미용담이 무장 집단 외인 대영제국에게 침략당하면서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있었던 무대 중앙아시아의 1월 5학이 천하사의 중심인 중화였으며 그곳에서 음양오행과 주역, 식간십이제 모든 중화 사상이 탄생했던 것입니다.